정승환 씨의 Wonderful Life.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삼성생명. 또 이혜인 수녀님하고는 중학교 동창이신가요? 네, 중학교 동창이에요. 네. 중학교 동창인데 혜인이는 중학교 입학 무렵에 교내 그 강당에서 교장 선생님 훈화할 때 이렇게 쭉 아직 교복도 정기적으로 입기 전인데 저기쯤 어디에 머리 딴 여학생이 하나 있었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니까 정상적으로 교복을 입기 전이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머리가 길었으니까 아쉬워서 못 잘랐고 저도 한두 명이 그랬어요. 다들 단발머리를 하고 왔는데 사복 입고 저도 이제 국민학교 때 머리 허리쯤 오던 지금도 머리가 깁니다만 네. 허리쯤 오는 양갈래 머리 땄고 그러니까 둘 다 머리를 땄으니까 조금 인상 깊어서 이렇게 비스듬히 봤는데 눈길이 마주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이름은 누군지 모르지만 쟤하고 한 반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중학교 들어가서 1학년 반편성이 돼가지고 네. 같은 반이 되고 그런데 이제 저보다 그 혜인이는 어릴 때 이름이 이명숙이었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 먼저 이제 저보다 먼저 글을 썼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예민하고 이러니까 그 이제 눈길을 주고받던 제가 한 반이 되고 네, 그랬으니까 그 소녀 감수성에 네. 쪽지 편지로 글을 써서 너하고 한 반이 돼서 참 반갑다.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걸 쪽지에 써가지고 예전 이제 휴문 다니셨을 때 아시지만 그때는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연애 편지처럼 머리 따뜻이 꼬았잖아요. 접어서 그걸 제 책상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너무 어린 마음에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편지니까 그거 받아보고 이제 또 몰래 그 책상에다가 넣었다가 그랬는데 이제 그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 그렇게 질투를 하고 쟤네 둘이 친구래 막 편지 주고받고 그러니까 그 복도에는 저기서 멀리 오다 보면 서로 모른 척하고 왜냐면 친구들이 시샘을 내니까 모른 척하고 새침대기들처럼 지나갔는데 이 친구가 눈치를 채고 제 주소를 알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편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정말 이혜인이라는 존재를 잊을 수가 없는 게 첫 편지를 받아본 친구이면서 네. 또 그 무렵에 우표를 붙여서 집으로 편지를 보내 첫 편지를 그 다음부터 이제 집으로 편지를 주고받고 그 편지들을 제가 결혼해서까지 못 버렸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수녀원으로 네. 중3 때부터 이제 수녀가 되겠다 그 꿈을 키우고 저는 철부지였고 그냥 네, 네. 그래서 그 부산으로 이사를 갔죠 그 친구가 전학을 가고 이사를 가고 저는 서울에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수녀가 돼서도 서로 주고받고 그랬던 편지들을 이제 제가 어른이 된 다음에 그 수녀원에 간 이후에도 주고받던 편지들을 어릴 때 편지를 마침 또 안 버렸고 그래서 그 책을 우리 둘이는이라는 책을 맞아요. 그래서 못 두 분이 보셨죠? 예, 네, 네. 우리 둘이는 책을 네, 이혜인 네. 수녀님하고 같이 네, 네. 하셨는데 그 인연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되신 거군요. 네, 그랬었어요. 중학교 1학년 네. 때 그 정말 꿈 많은 소녀 시절에 그렇게 네. 서로 마음이 맞는 예. 친구를 만나는 네. 것이 쉽지 않은데 좀 운명처럼 그렇게 그렇죠. 두 분의 만남이 네. 이루어졌네요. 저는 네. 국민학교 때는 참 이렇게 명랑하고 좀 장난도 잘 치고 심지어 이제 국민학교 때 에피소드로 제가 복내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네, 네. 거기에 이제 오래된 그네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을 되면은 막 정말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고 애들이 밀어주면 올라가서 이제 그걸 그네를 탈다가 이제 오늘 정말 송승환 씨 만나서 제 어린 시절의 고백을 어디 유튜브고 방송이고 뭐 인터넷이고 아무 데도 없었던 고백인데 귀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가을에 애들 그 그네 타면서 멋지게 한번 싹 올라갔다가 단풍잎 따준다고 올라갔다가
거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랬는데 아마 거기서 근해에서 떨어졌겠죠. 떨어져가지고 일주일을 기절을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와. 학교도 못 나가고 네. 한의원 할아버지 주사 맞고 그럴 정도로 제가 그럴 정도로 좀 이렇게 좀 장난꾸러기셨네요. 네, 장난꾸러기. 말광량이 길도 네, 좀 네. 있고. 뭐 국민학교 때는 뜻밖인데요. 이제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뭐 그 한 4층 5층 계단에서 막 물구나무 서서 이렇게 막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그랬었대요. 그랬던 애가 혜인이를 만나면서 사색적이 되고 글 쓰게 되고 편지 주고받는 게 동기가 돼가지고 감수성도 좀 예민해지고 완전히 제 성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신 거구나.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사귀어 보니까 혜인이는 거꾸로 쾌활하고 마당발이고 사교성도 있고 지금도 그래요. 네. 그 지금도 이제 보면 아니 수녀하고 저 박인이하고 거꾸로 됐다. 이쪽이 수녀 타입이고 오히려 이인 수녀가 더 대인관계도 원활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알게 모르게 저의 그 감수성과 성격과 이런 거를 이제 바꿔준 사람이 그러네요. 네. 뭔가 주고 받으신 것 네, 같네요, 네, 두 그렇게 분이. 해서 바뀌어버렸어요. 글쎄 말이야. 네. 그런 인연이 네, 또 네. 정말 여자 중고등학교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과의 그 인연이 네, 네. 인생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시작이 그렇죠. 네. 만들어지지 않았나 네. 싶어요. 근데 그렇게 연극을 한번 하시고 나면 네. 저도 어릴 때부터 아역 배우를 했지만 한번 하고 그러셨구나. 나면 네. 뭐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연극이 마약과 같다. 이게 뭐 네. 한번 하면은 계속 네. 하고 싶어지는. 네, 네. 그래서 아마 춘향전을 끝나고 나서는 뭔가 배우 이런 쪽에 관심이 네. 있으셨을 것 같은데. 글도 쓰고 싶었고 네. 그 연극 쪽에 그 배우까지는 영역을 못 넓히더라도 연극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네, 네. 저 연출을 맡으셨던 그 김성욱 선생님이 그 연극 합숙 생활을 할 때 김성욱 선생님이 본인하고는 그 연극 스타일이나 대사나 여러 가지 다른데 동료 배우로 같은 남자이지만 최고로 꼽으시는 네. 그 아주 동경하는 배우가 있다. 남자 배우인데 최상현 씨인데 네. 저를 보면서 그분을 느끼셨대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자 최상현이다. 아직 제가 이제 고등학교 최상현 씨라는 배우가 누군지도 제가 모르는 상태인데 네, 네. 뭘 보고 그러시냐면은 대사가 그렇대요. 그 최상현 씨가 산문을 읽으셔도 시처럼 느끼는데 맞아요. 춘향이 역의 박인희가 그 최상현을 연상케 할 정도로 그 아주 긴 산문을 읽어도 시처럼 느껴진다. 그러면서 연극을 하면 좋겠다라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귀뜸을 해주셨고 또 한 분 이제 여자분 중에서 저한테 그분도 아직 제가 지금까지도 못 뵀고 네. 그 여학교 또 춘향전 할 때는 이제 더더욱이 만날 길이 없었던 분이신데 후에 그 최불암 씨의 부인이 되셨던 김민자 씨, 네, 네. 그분을 얘기를 하시면서 성우 중에 김민자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미지가 제가 어리긴 하지만 대사가 그렇고 이미지가 좀 비슷하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서 너는 꼭 연극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세월이 흐른 후에 제가 MBC FM 박인희와 함께라는 프로그램 하면서 네. 그 최불암 씨를 제 시간에 초대 손님으로 네. 모셨었는데 스튜디오 딱 들어오시면서 우리 와이프하고 이미지가 같네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 저한테 고등학교 때 이 김성욱 씨가 그런 말씀 하신 줄은 상상도 모르시고 그렇죠. 들어오시자마자 그래서 그러세요 이제 한번 초대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러고 말았는데 그래서 네. 두 분이 다 저하고 김민자 선생님을 서로 이렇게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셨을까 하고 이제 두 분이 최상현 씨도 저는 누군지 모르고 김민자 선생님도 누군지 모르지만 연극에 대한 동경을 막연히 했었죠.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최상현 선생님은 뭐 햄릿도 하셨고 네네. 또 나중에 KBS 드라마 연출도 하셨고 네네. 뭐 그 목소리나 이런 게 굉장히 차분하시면서 네네. 그러나 굉장히 울림이 있는 네네. 그런 정서를 네. 갖고 계신데 네. 김성욱 선생님이 비유를 정말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네. 얘기를 듣고 좀 네. 배우의 어떤 꿈을 좀 꿈을 실천해 꿨죠. 보셨나요? 아니요. 실천 춘향이가 다였었어요. 이제 대학 들어가서 네. 방송반 하면서 이제 제가 1회 숙대 방송국장 하면서 이제 그때 KBS에서 그 전국 대학 라디오 드라마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네. 이제 외부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외부에서 그 전문 연극인으로 김성옥 선생님이 네. 연출을 맡으셨고 대학 들어가서는 성우 고은정 씨가 숙대에 이제 오셔서 그 전국이니까 전국 대학 네. 드라마로 라디오 드라마를 이제 KBS에서 대본을 주시고 각 대학마다 그 역할이 틀리고 그 연기 연습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같은 작품이지만 다를 거 아니에요? 드라마 경연대회 같은 드라마 거군요. 네 라디오 드라마 경연대 네, 네. KBS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땐 재학 중에 이제 거기에 어떻게 고은정 씨가 또 저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숙대에서 출품을 했는데 그게 저희 학교에서 제가 최우수 개인 연기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 몰래 한 단계 준비 작업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대학 졸업 무렵에 그 텔레비전이 생기면서 드라마 쪽으로 그 전문 연극인들이 많이 대학을 갔죠. 졸업을 한 연극인들이 많이 진출하셨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실험극장에서 대학 졸업자 중에 전문 순수 연극을 할 수 있는 배우를 뽑자. 그래서 기르자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집을 했는데 역시 부모님 몰래 했다가 후반. 김동훈 씨라고 계셨죠. 그럼요, 알죠. 네, 실험극장에. 네. 네, 네. 그분이 이제 실험극장 대표로 계시고 네. 오연경 씨 또 이제 그 연출계 아주 저명 인사로 이름을 알리셨던 허규 선생님. 허규 선생님. 네. 그분들이 이제 심사위원으로 이제 너무 뭐 쟁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감 시간 될 때까지 못 들어갔어요. 저는 친구 따라갔다가. 네. 그래서 이제 문을 닫을 무렵에 어떻게 저를 보더니 한 사람이 남아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그 들어갔다가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대사 없이 이런 거를 연기를 해보세요. 상황을 주고 상황만 뭔가, 주셨어요. 네. 거기 앞에 이제 김동훈 선생님, 또 오현경 씨, 허규 선생님 쭉들 또 다른 분들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앉아 계시면서 옛날 연인인데 헤어졌다. 헤어져서 세월이 흘렀어요. 헤어졌는데 아직 못 잊고 있는 거야. 그 장면을 한번 모노드라마처럼 대사는 없이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냥 다른 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발표를 보니까 제가 수석이 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 모르게 동아일보에 제 사진이 수석이니까 제 사진만 나고 나머지는 이제 명단 그때 그랬겠네요. 4명인지 네. 4명인지 3명인지가 합격이 됐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게 세상에 알려지니까 신문에 났기 때문에 네, 본인도 아시게 되고. 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연극의 연자도 못 붙이게. 부모님께서 그렇게 반대하셨어요? 가슴앓이를 좀 했죠. 제가 그래서. 네. 그러셨구나. 네. 그게 뭐 사실 그때 상황이 그 70년대, 60년대 말이면 많이 배우 하겠다 그러면 힘들었잖아요. 부모님들이 네. 그래라 하시는 부모님 네, 거의 네. 없으실 네. 때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그 충동 배우에 대한 그것보다 연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티켓을 사서 청중으로 관람객으로 공연을 가자. 가서 얼마든지 그 좋아하는 연극을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힘든 길을 스스로 가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게. 그리고 이제 딸이 아무래도 남매인데 오빠 하나 있고 네, 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힘든 길을 사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냐. 연극을 좋아하는 거에서 그쳐라. 이제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 대학 졸업하고 그 무렵이 지금도 좀 말랐지만 연극 포스터만 보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러셨겠다, 정말. 이렇게 골목이든 가던 길에 연극이 이제 어디서 네, 한다고 네. 붙으면 그 길을 못 지나갔어요. 제가 이렇게 다른 길로 해서 가고 그날은 종일 밥도 못 먹겠고 그냥 가슴앓이 하듯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뭐 한 네. 50년 전, 네, 50년 네. 전 얘기지만 어쨌든 근데 안 하기 잘했죠. 제가 연극을 했으면
부모님이 만류하시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것보다는 네. 그냥 배우를 하셨더라면 이런 네. 좋은 노래들을 못 들었을지도 몰라서 좀 아쉬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제가 연극은 마음으로 원했었지만 가수의 길은 정말 제 스스로도 상상도 못했었는데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삼성생명. 미도파 살롱이라는 데가 있어요. 객석에서 아니 사회자가 노래를 좀 한번 해봐라 했더니 막 또 앵콜 이필원 씨가 이제 거기서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노래를 듣고 저하고 듀엣을 하고 싶어 하셔서 뚜아의 모아가 대단했죠, 인기가. 데뷔해서부터 헤어질 때까지 단 한 번도 뭐 말다툼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네. 성격이 저하고 외골수로 똑같고 아, 그래요? 어디 녹화를 가거나 방송국에 가도 한마디도 말도 안 하지, 한마디도 쳐다도 안 보지, 그냥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다가 무슨 사이냐, 연인들 아니냐, 그럴 수 없는 사이였으니까 그만하자 이제 자연스럽게